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하이퍼수학학원 하태호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이번 중간고사 고산 중3 시험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 일단 여러분 시험 친 지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.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조금 잊어버렸을 거야. 뭐 좀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조금 뭐 그것들도 좀 뭐 털어낼 시간도 충분히 지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자, 일단은 여러분 이번에 학교 시험이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어? 인수분해까지였지, 그치? 근데 특징이 뭐냐? 특히 고산 중이 조금 더 하던데 뭐냐면 여러분 그 객관식 문제랑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당 평균 배점을 쌤이 한번 구해봤거든. 평균? 그러니까 객관식이 약 4점이 조금 넘죠. 4점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8점이 훨씬 넘지.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서술형 한 문제가 객관식 두 문제 이상이죠. 여러분 지금 보면 특히 고산 중 점수가 서술형 배점이 좀 더 높은 것 같아. 다른 학교보다 쌤 보니까. 그래서 시험 치고 났을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.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. 그럼 다 못 풀었다는 거 뭐겠어? 앞에서부터 풀어가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를 뭔가를 못 푼 거야?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? 그럼 서술형 하나 못 풀면 객관식 두 개 못 푼 게 되는 거잖아. 그치? 게다가 사실은 여러분 객관식을 다 못 풀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마지막에 찍을 수라도 있잖아. 그치? 찍을 수라도 있는데 서술형은 그게 안 되죠. 그쵸? 그래서 요것만 먼저 봤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서술형을 좀 먼저 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왜냐면 서술형이 더 어렵냐? 아니거든요, 여러분. 똑같거든. 객관식이랑 똑같은데 그냥 그 풀이 과정까지를 우리가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객관식 문제 푸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. 난이도가 더 높으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것도 아니니까 배점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 생각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분석을 해봤을 때 선생님 시험지를 봤을 때 솔직한 선생님 생각을 말해보면 좀 평이했어요. 사실 크게 어렵지 않더라. 이 평이하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여러분 다른 학교들 있잖아. 그런 시험지를 쌤 여러 개 다 봤을 거잖아요. 다 봤을 때 고산 중 시험지가 사실 제일 좀 평이하더라고요, 여러분. 쉽게 말해서 조금 쉬웠다 이거야. 선생님 느끼기에는.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사실 엄청 하지 않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고 쌤 여기에 9번, 10번 문제가 고난도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고난도까지는 아니야. 어느 정도 조금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러분 서술형 1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죠. 여러분 서술형 1번 문제 왜 그런지 설명하시오. 루트 값이 있을 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시오.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. 당황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생각나실 거예요.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뭐 설명하시오. 이게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거는 교과서거든요. 여러분. 교과서.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 매번 막 이거 풀고 저거 풀고 문제 막 답내는 데만 열중하잖아. 근데 기본은 뭐예요? 기본은 교과서지. 교과서에서 뭘 묻고 있느냐가 우선이 되는 거야. 이건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야. 이해되겠지? 교과서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문제집을 풀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겠죠. 그쵸? 그래서 교과서 중요하니까 교과서를 한번 꼼꼼히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풀어보시고 그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다. 뭐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괜찮고 교과서 좀 열심히 풀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였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준비할 때에 어떤 풀었던 문제들과 실제 학교 시험에서의 뭐 연관되는 문제들, 뭐 유사 문제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사실 너무 많지. 대부분 문제는 학원에서 한 문제 다 있죠. 사실 거의 100%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몇 문제만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학교 시험에 객관식 5번,
다음에 우리 내신 대비서 88번. 여러분, 이런 문제는 꼭 내신 대비서 있다가 아니지. 어느 책을 봐도 사실 다 있는 문제죠. 사실은. 기본 문제지.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준비가 조금 안 됐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. 그 다음 6번. 객관식 6번 문제. 이거 우리 내신 대비서 16번인데, 사실 16번 한 문제만 넣어놨겠지만, 하나만 있겠어요, 여러분?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.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신 대비서에만 있다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펴도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들이 들어있는 유형이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자, 이제 9번 문제. 쌤이 아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라고 했던 문제거든. 9번 문제. 이제 9번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집이 잘 없거든. 근데 어디 있어? 우리 내신 대비서에도 숫자만 살짝 다르지 거의 같은 형태로 푸는 문제가 있었지, 그치?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?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문제집 푸는 거 좋습니다. 좋은데 우리 학원 내신 대비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 말이야. 왜냐면 봐봐, 일반 문제집은 진짜 그냥 문제집이야. 모든 개념에 대한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런데 학원 내신 대비서는 일반 문제집하고는 조금 달라. 뭐냐면 선생님들이 최소한 이 지역의 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학교별로 몇 년 동안을 분석을 다 한 거지.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, 혹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문제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 문제집보다는 조금 더 이 지역 학생들이 시험 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서를 열심히 풀어보라는 거야. 교과서 한번 공부해보고 내신 대비서 풀고. 그럼 다른 문제집은요? 쌤 볼 때는 풀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내신 대비서 다 풀었지. 그럼 여러분들이 오답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? 걔네들을 나중에 한번 쭉 다 풀고 나면은 오답난 문제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유사한 문항 같은 거 선생님이 만들어 주실 거잖아, 그치? 그거 한번 풀어보고 거기서 또 잘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한번 풀어보고,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줄 안다? 내가 마스터했다? 다른 문제집 왜 풀어? 그러면 충분하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? 자, 다음 문제도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하죠. 그냥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사실 숫자를 몇 개 나열해서 푸는 문제긴 한데,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.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에서도 나옵니다, 얘는.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신 대비서에 또 그대로 들어있잖아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?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알겠잖아, 지금. 자, 그 다음에 또, 야, 여러분, 근데 도형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,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, 여러분. 여기 16번 문제, 객관식 16번 문제, 그림. 그러니까 묻는 것도 똑같아. 묻는 것도 똑같아. 자, 요 그림이랑 우리 이제 내신 대비서 403번, 사실 이 그림 문제가 이어져서 한 문제가 내신 대비서는 더 있어요. 두 문제가 들어있거든. 똑같은 그림으로. 그림까지 똑같이 나왔어. 연습하기 얼마나 좋아? 그쵸?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, 쌤은 내신 대비서 열심히 잘 풀어보자. 그 전에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, 이 말이에요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? 자,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세요. 선생님이 뭐 여기서 풀이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. 이 정도면 뭐 쌤이 더 이상 내신 대비서에 대한 중요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, 그쵸? 자, 이렇게 적중 문항들까지 선생님이 다음 문제 또 있네. 적중 문항. 적중 문항 또 하나 더 있네요. 너무 많이 실었다, 선생님이. 그러니까 사실 뭐 20문제면 20문제 다 실을 수 있는데 그냥 특징되는 거 몇 개만 실어 본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 정도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, 아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서술형 문제 하나 틀리면 너무 타격이 커요. 그래서 서술형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, 사실 서술형 준비를 할 게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 풀 때 풀이 쓰잖아? 근데 풀이를 좀 엉망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아, 사실 보면. 그래서 그 풀이 꼼꼼하게 쓰는 거 연습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시험지 받았을 때도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술형 먼저 좀 풀어두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면 좋겠다. 이런 얘기. 이게 기말고사 대비 첫 번째예요, 첫 번째. 알겠죠? 풀이 꼼꼼하게 잘 쓰세요. 자, 그 다음에 서술형 먼저 하라고 쌤 얘기했고,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 치중해서 풀지 마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쌤이 아까 말했잖아? 그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?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
예전부터 선생님이 사실 CG에서 수업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. 오래 했는데 고3 중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. 막 되게 고난도 꼬아서 내고 이런 문제가 잘 없습니다. 그냥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묻더라고.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CG에서만 15년 넘게 있었었는데 계속 그랬어, 지금까지.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러겠죠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연습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똑바로 쓸 수 있는지,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거기서 조금 활용되는 문제들, 이런 것들만 연습이 잘 돼도 충분하다, 이런 말씀 드리고,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내신 대비서를 2번, 3번 풀어보세요. 여러 문제집 풀지 말고. 알겠지? 그 정도면 여러분들 기말고사에는 좋은 성적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기말고사가 또 한 달 반? 또 채 남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잘 하시면 선생님들은 그 뒤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기말고사 성적 잘 내려오세요. 화이팅 한번 해드릴게요. 화이팅! 자, 그러면 또 학원에서 우리 뵙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